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이 10년이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북한의 정치, 경제, 대외 정책 이런 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분야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1년 12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군 최고사령관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이어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본격적으로 공직을 승계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 노동당 제4차 대표자 회의에서 노동당의 제1비서가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본격적인 통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되면서 정무 영역까지도 포괄적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이어받으면서 굉장히 불안정했던 것들을 조금 안정화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김정은 체제가 이제 출범하는 시기, 그러니까 2012년서부터 2016년 7차 당대회가 열리기 직전까지의 시기를 출범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6년 7차 당대회가 열리고 난 이후는 김정은 체제가 조금은 안정화된 그런 시기였다. 그리고 작년 제8차 당대회가 열리고 난 이후 지금까지는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시스템에 의해서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만 하더라도 자신들의 몇몇 측근들을 동원을 해서 통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을 이용을 해서 북한이라는 국가, 나라를 통치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러한 대외 정책, 그리고 굵직한 대내 정책들을 결정할 때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서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노동당의 회의 시스템 등을 가동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1인에 의한 통치 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북한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재난적인 상황에서도 늘 노동당이 회의를 하고 노동당의 회의체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이어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노동당과 좀 책임을 나눠지려고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에 이런 공직을 승계를 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가 공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카리스마가 현격히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항 세력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세력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굉장히 몰두했다. 결국은 이 출범기 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장성택의 처형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김정일 시대 때 있었던 다양한 군부 원로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1인 권력을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 잡아 나가는 그러한 시기를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어린 나이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1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하고 2012년에 권력을 승계를 했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가 불과 27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중후반부터 사실상 권력의 승계를 준비하는 작업을 해서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 그리고 유은 통치 기간까지 거치게 되면 사실상 30년 넘게 후계 수업을 거치면서 자신의 권력을 만들어 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간이 거의 없었다. 결국 이 짧은 후계기는 자신의 공고한 권력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항 세력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들, 이러한 작업들이 결국은 이 속에 숨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성택을 처형한다거나 아니면 노동당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한 정치를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이처럼 공고하지 못한, 안정되지 못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은 거의 30년 넘게 후계자 수업을 받아왔고,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의 측근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고, 그 측근들에 의해서 자신의 후계자라고 하는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후계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자신 주변에서 자신과 함께 후계자 수업 기간을 함께 해왔었던 측근들이 부재할 수밖에 없고, 실무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등용하거나 그리고 뭔가 제대로 된 일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사람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실적 위주의 정치를 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3단계로 구분을 하면서 지금 시기,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고화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북한 사회에 어느 정도 김정은 체제가 뿌리에 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금 봐서는 커다란 변화를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아마도 김정은 체제라고 하는 근간은 흔들지 않으면서 다소간의 정책적 변화 이런 것들 정도가 목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정치 체제 속에서 자신만의 또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